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뭔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이분이 부적절한 건 억울하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분들의 명예회복, 이걸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게 조직적이면 총선에서 그렇게 질 리가 없어요. 영시의 기미가요로 열어서 밤에는 이승만 다큐로 닫았습니다. 이거는 기획이에요. 이승만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면 뉴라이트 극우적인 시각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질문을 좀 들으세요.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냐고. 왜 자꾸 1년 전으로 가요. 어떤 사안을 과도하게 해서 정치 공세로 넘어간 다음에 걸기대회하고 시위하고.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 바로 옆에 또 금메달리스트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 옆을 또 찾아주셔서 뭐 다른 녹화 때문에 물론 오셨습니다만 또 우리 출연진 분들이 다 또 우리 금메달리스트 분들과 이렇게 사진 찍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런 걸로 또 우리가 올림픽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동학 최고와 또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림픽 정신으로 갑니다. 오늘 자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사진 잘 찍으신 웃으면서 찍으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진 안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창피해서. 아 그래요. 네. 올림픽에 관심이 따로 없으셨다. 아니요, 이렇게. 저 양궁 정말 좋아합니다. 양궁 정말 좋아하셨죠. 근데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라 감히 옆에 서기가 쑥스러워서. 쑥스러우셔서 숙기가 없으셔. 자료 읽느라고 바빴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가 사진을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이신 것 네, 같아. 전 정말 연예인이 와도 관심이 없거든요. 네, 맞아. 오늘 찍었습니다. 전에 카리나 씨가 한번 네. 이 건물에 오셨을 때도 뭐 소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네. 메달리스트 보시면서 네. 아유 막 네, 그 네. 메달 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던 모습.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메달을. 메달이 진짜 무겁습니다. 여러분 메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와, 저도 이제 들어보기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거의, 무거워요? 거의 뭐 아령 수준이에요. 요만한데 오. 한 4,500g 나가는 것 같죠? 네, 무거웠어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우리 선수들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이렇게 숙연하게 가면 저희도 책임을 느끼라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도 매달 하나씩 메고 하시는 느낌으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았는데 멘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데?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저. 자, 그러면 네. 우리 최은경 기자와 함께 뉴스들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네, 과거사 대신 통일 담론. 어제 79주년 광복절 그렇게 쪼개진 채 치러졌는데 이제 광복회는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당시에 밝힌 심경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걸 두고 특정 단체가 인사불만을 핑계로 불참했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 건 아니다.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쪽짜리 광복절 쪼개졌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냥 뭐 특정 단체가 뭐 불참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좀 격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어제 그 광복절 행사는 보셨죠, 우리 네. 대변인님. 예. 예, 조금 아쉬움이 남지는 않으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쉬움이 보실 때. 남죠. 그죠? 예. 네. 다 같이 다른-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야당 분들은 다 광복회가 주최하는 효창공원 그 백번 기념관에서 있었던 행사로 가고 네. 대통령, 국민의힘 이쪽은 또 네.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뭔가 네. 이제 생각이 들고 해방 직후에 무슨 찬탁 반탁 하던 때 그때 생각
제가 뭐 그때 아니, 살지는 오늘따라 않았지만. 이렇게 볼륨을 더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텐션 좀 네, 올려주시죠. 다른 때보다 더 낮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이슈가 이제 한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그냥 뉴라이트다 하다가 뉴라이트가 아닌 것 같다가 뉴라이트 성향이다 이분이. 도대체 그럼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짚어주시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짚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정확히 짚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 물론 네. 뭐 문제 제기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네, 네. 광복절 행사를 반쪽으로 치를 만한 그 정도의 일이냐. 무게냐. 아.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제가 볼 땐 논리적이지 않은 이 논리적 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 이거 어떻게 보냐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우리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반쪽은 아닙니다. 예. 9분의 1쪽이에요. 대통령 쪽이 본진이 아닙니다. 원래 광복회가 만든 거고요. 광복회가 본진이에요. 근데 거기를 떨궈뜨리고 거기를 특정 단체로 완전히 쪼그라뜨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복절 네. 행사 자체가 그래서 가지 않은 쪽이 9쪽, 네, 아, 간 쪽이 10쪽. 네, 그래서 9대 1입니다. 9대 1. 아, 아니, 그래요? 국가 기념일인데 광복회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본진을 완전히 옆으로 비껴 세운 게 대통령인 거고요. 대통령 인사가 이제 본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복회가 빠진 이게 광복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복회가 45년 이후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니 60년 됐는데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지금 그게 얘기하시면 오바지. 아니 본진인데. 근데 에이, 어찌 됐건 본진은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네.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그분은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그냥 일본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냥 완전히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당시의 예. 국민들의 국적이 어디냐 물었을 예, 때 그거를 합법이라고 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면접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아, 그게 제일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일 기본 조약이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 네. 2조에도 나오는 겁니다. 1910년 이전 그 안에 벌어졌던 모든 조약은 다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일본은요, 1945년 이후에를 다 무효로 얘기를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 이전까지 완전히 다 무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전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한 얘기다.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저희가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뉴라이트는 뭔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네. 뉴라이트와 거의 똑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기는 절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뉴라이트라는 건 나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긍정적인 효과가 네네. 있고요. 이분이 부적절한 건 이분이 뉴라이트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억울하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분들의 명예회복 이걸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할 일은 아닌 거죠.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관련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하고 독립인사들을 추앙하는 그런 기념관의 자리인데 친일파로 찍힌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선다? 이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광복회에 대해서 어제 용산에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거죠? 이종찬 회장 압수수색이라도 할 건가요? 저는 그 입장이 매우 정부의 이해가 대응도 이해가 안 된다. 가고요. 자, 일단 국적이랑 지금 억울하게 친일파로 몰리는 사람들 명예회복시키겠다. 이거 두 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친일로 몰린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하는 말 자체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면은 뭐 틀리다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앞에 억울하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독립기념관장이 된 분이 신임 임명되자마자 첫 일성을 할 말이냐 부적절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예.
두 번째 네. 국정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맥락에서 국정 얘기를 했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질문이 뭐였고 그러면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왜냐하면 48년 정부 수립되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잖아요. 네. 그럼 한 38년 동안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잖아요. 국적이라는 뜻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여권이라든지 우리는 여권이 이제 우리가 발행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아예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난민처럼 아니면은 뭐 특정 국가에 속한 거냐 이런 개념으로 아마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외국의 시선으로 봤을 예, 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올림픽에도 태극기를 달고 못 갔잖아요. KOC가 한국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JOC에 소속이 돼서 송기정 선수가 그걸 달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소 사건도 있었고 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대단히 부당하고 억울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의 국적은 어쩔 수 없이 그거였다는 거를 얘기한 것이었다. 건조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게 이제 독립기념관장 할 사람이 얘기해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문적으로는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는 학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일단 네. 부적절하고요.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 원장님 모시는데 피아노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음악에 심취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네.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와야지 네. 피아노만 보면 망치 들고 때려 부수는 그런 원장님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 피아노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네. 보시기에는 야 저런 원장님이 오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독립기념관. 예, 예. 왜냐하면 그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예. 일본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100억 달러 이거를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달라.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게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체결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는 7억 달러 정도 차관을 받아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뭐 이런 독재자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면서 1982년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걸 들고 일어나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야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정권도 남아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독립기념관 만드는 걸 추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건립준비위원회가 당시에 만들어지는데 네. 55명의 건립준비위원단이 꾸려질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도 또 십수명의 친일 이런 행적을 했던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기에 또 들어갔던 거예요. 독립기념관 만드는데. 그렇죠. 그때도 엄청난 사달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때 82년도 7월인데 82년 3월에 태어났거든요. 다 기억합니다, 제가. 아, 다 기억나. 네, 막 그 원성이 다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국민 성금이 500억 정도 목표로 저도 성금 만들어지는데 냈어요 그때. 네. 700억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300억 정도 더 내서 네, 네, 1000억 네. 정도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그때의 사달이 사실 지금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독립기념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들었는데 또 만들었다는 지금 얘기 좀 친일 하려는 사관을 거예요? 갖고 아니면 뭘 얘기를 하려는 전두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 그때도 거예요? 친일 사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침투하고 있었고 아, 지금은- 저는 지금 우연이라고 보시지만 아, 지금 다시 그 분위기가 지금 다시 친일 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침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을 근거지로 해서 네.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고 KBS도 완전히 이 방송 기미가요 방송하고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기억이 남는 합적으로 그냥 이게 분위기 들어가고 있는 정도가 거죠. 아니라 네. 뭔가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 의심이 들 정도인데 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소장도 그렇죠. 네. 이 독립기념관장 되기 전에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먼저 들어간 분도 그렇죠. 반대를 하는데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보면 일제가 수탈했다? 아니다. 그건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이나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일하러 갔고 자발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산이 뭐 예. 다른 기관의 기관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다 들어갔고 어제는 급기야 KBS에서 그런
이거는 그냥 불미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푸틴 그래서 오페라, 예. 네, 이런 게 왜 계속 이렇게 될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이렇게 하다가는 우연히 일본 되겠어요. 아주 그만 좀 해요. 회심의 멘트. 아니, 자, 이거 준비한 네, 멘트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예, 할게요. 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도광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무난하게 등재되는 네. 한국의 친일 정권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본 언론이 그런 얘기들을 좀 몇 개 했죠. 뭐 마이니치 신문, 뭐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이 네.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썼죠. 네, 경축사를 어제 저희가 이제 네. 거의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고 이상민 씨가 그냥 대신 대독하는 걸로 전달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확하게 대통령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4분간 그래요? 생중계가 됐는데 이제 그 과거사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네. 그리고 의례적으로 해왔던 한일 관계 언급도 없었다. 대신 자유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거를 중요 대목만 딱딱딱 축약을 했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경축사. 네. 북한 이야기가 어제 좀 많이 통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유 이야기는 뭐 역시 대대로 많이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요거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네.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관련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니혼게이자이도 그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산케이도 연설의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다.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도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 대해서 아까 못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덧붙여서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네. 예, 그건 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네. 자, 조직적으로 이러고 있다. KBS에서 15일 0시부터 푸치니 오페라 기모노 입은 게이샤가 등장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야구장에 일장기가 걸려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게 조직적이면 총선에서 그렇게 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1번. 그다음에 수긍이 갑니다. 예. 설득력이 높죠. 네. 그다음에 2번 뭐 야구장 얘기는 아실 거예요. 과거에도 8월 15일에 일부 일본 야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실 야구장에 8월 15일에 일정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리그에서 활동한 일본 선수들이 네. 있는 거죠. 일본 출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걸렸는데 네. 왜 올해만 그러느냐? 이 정치 상황을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퇴보한 그런 극단적인 분열 정치가 지금 있으니까 그 구단에서 처음에 왜 그래요 하다가 결국 선발 등판도 그 선수 못 시키고 어제 오후 2시에 내렸단 말이에요 깃발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걸 또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제가 욕 먹으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됐죠?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됐죠? 네, 아, 됐죠? 국민들이 이걸 감정적으로 감각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감각적으로. 그 DNA가 반응하는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푸치니 얘기도 네. 아까 뭐 이러다 일본 되겠다 했는데 제가 만약 편성 담당자였으면 당연히 그런 고려를 했겠는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결국 이태리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그게 있어서 이게 해필이면 그날 했느냐 오해를 받기 충분하나 네.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할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 능력은 안 된다. 능력까지는 모르지만 그걸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너무 하잖아요. 영시의 기미가요로 열어서 밤에는 이승만 다큐로 닫았습니다. 이거는 기획이에요.
기획이죠. 기획이에요. 이승만 다큐 KBS 내에서는 저거 많이 기획- 미화된 KBS 내용- 입장에서는 아니, 이승만 다큐는 왜 문제예요? 그게요 다큐로서의 어떤 완결성을 이승만이 전혀 친일파예요? 갖고 있지 못한 아니, 잠깐만 상황이에요. 이승만이 친일파냐고요? 아니 그 이승만 그건 아니잖아요. 다큐가 근데 굉장히 이승만 다큐를 닫았다는 말을 이 라임이 아니, 제가 김희가의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건 네. 내가 오케이 받아들일 네, 수 오케이. 있겠는데 이승만 다큐로 닫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김 내용 대변인님 너무 아니 그러니까 다큐 유감스럽습니다. 보셨어요? 다큐 보셨어요? 이승만에 혹시? 대한 평가가 아니고 네. 이승만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면 내용을 예, 봐야 돼요. 예, 예. 네. 그 안의 내용이 뉴라이트 극우적인 시각을 예를 들면 어떤 게 담은- 있었죠? 예를 들면 예. 왜곡도 많습니다. 이승만만이 독립운동을 했고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고. 폄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4.3이나 8.15 관련된 단체들이 네, 다 네, 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누가- 민간인 학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4.3 제주도 여기 당연히 다 이승만 대통령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거를 지금 KBS에서 예를 들면 여기 독립영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영화로서 인정할 수조차 없다라고까지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독 스스로는 자기가 다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보시면요. 너무 이게 이게 허접하다는 얘기 해도 되나요? 잠깐만 지금 네. 광복절 얘기하기 때문에 친일 이슈로만 좁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친일하고 이승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승만이 친일한 사람이냐고 제가 그래서 아니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 운동에 관해서는 평가할 지점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네.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네. 친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묻는 예, 거예요. 예를 그 들어서 질문은 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음. 반민특위를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그 얘기 예. 그 야인 시대 많이 나오죠. 예. 아니 반민족 행위자 친일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만든 그 기구를 경찰을 앞세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권 이후에 친일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집권 이후에 예. 그럼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친일이 아니라고 독립운동에 인정하십니까? 대한 평가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초대 근데 왜 대통령이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합니까? 탄핵을 당한 이유를 알고 금전 계세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해에서는 금전 얘기를 문제도 하잖아요. 있고 실제 대통령으로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거는 미국에만 머무르면서 돈을 허투루 쓰고 실제 독립운동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요. 안 왔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네. 딱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이승만은 돈을 허투루 썼구나. 그래서 탄핵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내에는 파가 15개, 16개, 17개, 19개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파적인 다툼이 있었고 네. 이승만 불러다가 탄핵시키려고 안 가는 거예요, 상해로. 뭐 그런 얘기 기니까. 예, 예. 자, 중요한 거는 이승만이 친일파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결론은 아까 제가 김희가요로 시작해서 이승만 다큐로 네. 마무리했다. 이 라임에 음. 제가 조금 일관성이 흥분했습니다. 없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 이러지 거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어떤 얘기를 거냐면 하더라도 좁혀서 얘기를 네.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뉴라이트의 되지. 역사관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친일이냐 뭐 아니면 반일이냐 이것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친일 행위와 관련된 것들 또 이만큼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이전의 평가와 또 다른 평가들을 뉴라이트에서 좀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세트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이 정부 내에서 요직을 많이 좀 차지하는 것 같고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게 결국 뉴라이트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아마 제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면 예, 예. 대통령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을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한 그 대목이 우리가 어쨌든 GDP 상으로 개인 GDP 상으로 일본을 이미 이겼다. 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의 신문들도 야 이럴 정도로 이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야 너무 의아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일본의 입장에서도 야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냥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냥 엎드려 있는 상황이니까 강국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이걸 다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동의가 다 너무 되는 저자세다 거예요? 이거죠? 네. 네. 자,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느껴요. 열받죠. 사과도 안 하고 사도광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얘기한 거 이 면에 다른 사안이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지금 한미일 동맹을 이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로 있고 일본 총리 이제 바뀌어요. 네. 이런 잠시만요. 한미일 동맹. 동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한미 죄송합니다. 이제 네네. 저또 정신 수정해 나갔다.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한미일 안보 협력. 네. 예, 한미까지만 동맹이고 네. 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밀고 있는데 8.15 그러면 다 볼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둘러싼 우익 세력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매운맛으로 막 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설마 네. 일본 과거사의 처리 관련해서 감정이 없겠어요? 다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감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을 수는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발언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발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냐 이 지점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침한번에서 뭐 엎드려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네. 이 대통령 기념사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역대 그렇게 봐요. 보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네. 이런 점은 비판의 대목이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짚을 대목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에 대한 위로 이런 대목도 전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 이거는 물론 그렇게 객관적인 생각을 아까 뭐 건조하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건조하게 보면 그 서술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족 정기가 바로 서 있는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의병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가 우리 땅을 넘보던 그 시절부터 네. 의병의 자손들이 대대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계속해서 결국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맞은 건데 이게 마치 그냥 그런 역사는 보지 않고 일제 패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건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얘기만 주로 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통일 이야기랑 뭐 자유 혹은 뭐 언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어제 꽤 비중이 좀 컸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잠깐 여쭤보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나씩만 그 네. 입장을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경축사의 상당 부분에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짜 뉴스는 사실 주요 그 행사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이야기기는 한데 선동과 날조로 국민 편을 갈라서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 사이비 뭐 지식인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요거는 검은 세력도 나왔잖아요. 검은 세력. 네,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네.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이 네. 대통령의 의식을 설명하면 그런데 가짜 뉴스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흉기다. 네. 이 검은 세력이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없어져야 우리 통일을 자유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흐름이었어요. 연설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 검은 세력 혹은 가짜 뉴스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아마 현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결론은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부가 분열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것을 우리 내부의 어떤 뭐 자유를 훼손한다 이런 표현으로 치환을 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게 아닌데 가짜 뉴스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왜 그럼 이 맥락에서 가짜 뉴스가 나왔냐? 때 되면 맨날 가짜 뉴스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대선 때부터 받으셨던 분이 윤 대통령이고 네. 두 번째는 건국절 안 한다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건국절 얘기하면서 이것도 가짜 뉴스에 포함되는 그 당일에 그 행사를 보세요. 네. 본진이 어딨냐 뭐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1월 1이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건국절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거를 밀고 나가면서 건국절 할 것 같아. 건국절을 깔고 있는 거야. 조직이 엄청 세. 우린 그런 조직도 없는데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의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대체로 그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뭐 대통령 관련 혹은 뭐 여사 관련 이런 뉴스들이라고 아마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뉴스들이 대체로 많이 나온 이유는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속 시원히 안 해주시다 보면 이런저런 추정이나 좀 더 나가는 뭐 이른바 그쪽에서 판단할 때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좀 더 투명한 정보 공개든 아니면 어떤 입장 발표를 명확하게 하면 사실 그 가짜 뉴스가 설 자리가 훨씬 더 줄어들 거잖아요. 투명하게 해도요 네. 안 믿으니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또 오염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냥 네. 그렇게 표현할게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말하자면 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작년 여름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돌아오면 뭐 어류가 어떻게 돼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고 많은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야권은 제 앞에 계신 분들 얘기 안 하고 그쪽에서 이슈 삼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치열하게 토론했던 사람들 그 얘기 다시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저하고 수십 명이 저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게 상황이 나왔으면 적어도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잘못 판단했다라든지 어느 기회를 통해서 때 되면 그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짜 뉴스의 폐해라고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네. 네, 미안해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를 덮은 겁니까? 실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가가지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선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왜 지금 뭔 얘기하시는 일이 거잖아요. 있었냐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가가지고 실제 무슨 일이 아니, 벌어지고 그 얘기가 있는지에 아니고 대한 지금 뭔가 문제가 네. 발생했냐고 그것 때문에 1년이 넘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뭐 얘기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할수 것이고 있어요. 제 얘기는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이걸 믿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가가지고 실제 시료 채취든 뭐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야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너네 믿어. 아, 예, 알겠습니다. 이 태도가 맞아요? 전 여전히 여전히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그 질문을 좀 들으세요. 아니 듣고 지금 있는데.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있냐고 이걸 오염수를 방류로 해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왜 자꾸 1년 전으로 가요? 윤 대변인 말씀을 제가 이해했어요. 방류를 했는데 그게 해류를 따라서 돌고 돌아서 예, 오는데 예. 시간도 필요할 거고 예. 그 해악이라는 거는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단순히 한 번 측정을 했고 여러 번 측정을 해봤는데 별로 세슘이나 이런 데 변화가 없더라. 이걸 가지고 그때 위험성을 과대하게 과장해서 했던 가짜 뉴스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네.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과도하게 해서 정치 공세로 넘어간 다음에 걸기 대회하고 시위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방어를 하고 뭐 동영상 뭐 하나 만들었다고 얼마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을 또 뭐 국민의 생각을 호도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 평가해요? 아니 해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다면서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방류하면 미국을 먼저 돌아서 갔다가 한 5년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아직 5년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도 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5년 뒤에 해류 다시 5년 해류 뒤에 다시 돈다고 그랬더니 예.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일본 바로 옆에 예, 있으니까 바로 올 수도 우리가 있고. 제일 그런데 태평양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그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아니 어쨌든 그건 축적이 후쿠시마가 돼. 일본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에 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축적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아니 축적의 양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게 우리 사라지지 국내에서 나오는 않잖아요. 세슘의 10,000배, 10만 분의 1
안 네. 되는 네. 게 나온다. 이 얘기를 정리할까요, 했는데도 요거는? 네. 무슨 네. 얘기를 하면 안 하잖아. 되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가짜 뉴스 폐해요.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축적됐을 때의 문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입증 못했어요 누구도.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가짜 뉴스 통일을 막는 가짜 뉴스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논의가 너무 멀리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저는 얘기해야 돼요. 기자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그러는데 아니, 이거 좀 소비자 과학적인 입장에서- 잠깐만요. 과학적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이게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 과학적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현지에 그냥 자꾸 가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현재까지 잠깐만요. 문제가 네. 없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단 잠깐만.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라도 저는 이게 얘기해야지. 또 다시 연결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검역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 파견하는 것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옆 나라인데 그 정도 못합니까? 그 정도 하려면 적어도 국민들께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야 되는데 설득이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침만 하면 엎어지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도광산의 외교부 관련 이 상대국하고 서로 이 소통하는 그 담당자들조차도 네. 사도광산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 5명이 지금 가 계세요. 개인 사비로 지금 가가지고 실제로 사도광산의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가? 거기는 공과 과를 명시를 해놓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저는 동떨어진 곳에다가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일처리를 하지? 국민들은 뭐가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가짜 뉴스화된 유튜브를 끊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네.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사건에서 다 너무 좀 굴욕적이다. 이렇게 한쪽에 이제 경도되어 보신다는 거죠? 있는 유튜브를 자주 보시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현혹되어 계신다. 이렇게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워낙 장르만 좀 여의도를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 근데 오늘 두 분 다 검은색을 입으셨어요. 검은 세력이 검은 세력이요? 아니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장르만 여의도 저희는 티를 입고 회색 왔는데. 분자들. 네. 저희 오늘 이슈가 하얀색이라고 많은데. 해줘. 네. 여튼 대통령이 네네.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화돼서 네.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예를 들어 이거, 네. 후쿠시마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국말로 했잖아요. 한국말로 시위를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일본말로 해야죠. 아니, 거기서 그건 한국말로 통역이 해주는 하고 거지. 한국말을 일본어 시위하는데 못하면 통역이 시위를 어딨어? 아니 피켓도 한국말로 썼더라고. 아, 그러니까 너무 국내 정치 예, 너무 정치화하지 말자는 게 제 요지예요. 할 수는 있으나. 네. 예. 자 그리고 뭐 통일 문제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건 좀 넘어갈까요? 네, 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 어쨌든 새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할애를 네. 한 상태여서 광복의 완성을 위해선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통일 비전, 세 가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등 7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놨는데 이 대화 협의체 설치 쉽지 않아 보이니까 넘어갈까요? 북한과의 대화 협의체요. 네, 이거 쉽지 한 않겠죠. 문장씩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한 문장씩. 한 마디씩만 들을까요? 337 구상. 네. 대화는 좋은 겁니다. 네, 예. 좋죠. 337이라는 숫자도 우리 귀에 딱 붙고요. 그렇죠. 예, 네. 잘 되리라고 너무 기대해야죠. 올드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를 대화 어떻게 자체는 해서 아무튼 그래요? 337이 안 언제적 하고요. 337이야? MB 때 747이었나요? 아, 그렇죠. MB는 747. 747이요. 네. 네. 전 똥폭탄 또 날라온다. 아니, 또 건의의 폭탄을 받아. 저는 독트린이란 말을 붙이기에 아. 부끄럽다. 한 줄 평이. 뺨 때리면서 손 내밀면 누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이 얘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까? 네, 그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고, 그리고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15일 경축식에 앞서서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맞아서 묘역을 참배하고 경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50주년 맞이 묘역 참배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정진석 실장 등 이제 수석급 이상 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건 뭐 요 정도 참배하신 걸로만 그냥 넘어가죠 뭐. 네, 네. 예. 결집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결집이요? 하면. 네, 보수층의 결집. 아니 뭐 결집이라기보다도 50주년이니까 네. 그리고 이날이 공교롭게도
그 날이니까 당연히 가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사면 복권 제가 하나만 첨언을 사면 하면 복권요? 사면 네. 복권 첨언을 하면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때문에 그랬지만 잘 보면은 예를 들어 MB 정부 때 뭐 원세훈 네네네네. 그런 분들 하실 말씀하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뭐 이런 분들 사면 복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식사하시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통화하고 6.25 묘소에 가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집권 중반기잖아요. 네. 이제 권력 기반을 더 다지는 차원의 행보다 아 보수 세력의 좀 파일을 좀 하고 키우고. 뭐 국민 통합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중반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 국민 통합으로 국민 간다. 통합. 네. 네. 다 국민이잖아요. 아, 너무 통합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 좋죠. 포근함을 느낍니다. 다음 주제로 가시죠. 네. 여기까지. 네. 넘어가도 되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하나 묶어볼게요. 그 강원도에서 뜬금없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이번에는 입장 밝히지 않고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유경수 여사 극한, 그 여기도 가가지고 극한이에요. 뭐 네. 자기네 진영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알겠는데 네. 좋은 건 좀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인데 언제냐? 65년도에 제가 한일 기본조약 2조만 딱 말씀드릴게요. 2조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 협의했던 내용이에요. 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정부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무효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김진태 지사가 네. 그러니까 무슨 아니라고 또 얘기를 무슨 하고 있는 뉴스인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최은경 기자가 뭘 아니라고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강원도에서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이제 광복회 강원 지부장이 네.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을 흉악한 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제 연단에 올라서 이걸 반박한 겁니다. 네. 건국절 관련해서 한번 이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 그 사실을 말하는 저도 친일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광복회 이제 강원도 지부가 있을 테니까 네, 광복회장의 메시지를 강원도 지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김진태 지사. 네, 결국에는 건국절 논란을 사실은 어제 그 경축사에서는 좀 자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강원도에서는 그 보조는 못 맞춘 것 같아요. 지금 건국절 주장은 다시 했기 때문에 네. 강원지사가. 그래서 이제 강원도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광복절 진짜. 저도 그게 행사하는 데 궁금하네요. 있어서 이제 아예 그냥 자리를 떠나는 네, 네.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이것까지 거죠. 같이 소개하고 이제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도를 그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 우리도 이걸 소개를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수정해가지고 7개월 만에 다시 발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걸 독도를 무슨 생각이야 이제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교재에는 홍범도, 김좌진 같은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름이 빠지면 독립운동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네, 물론 국방부의 입장은 네. 그 우리가 그 전투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아. 다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군 이름만 뺀 거다. 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신 있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좀 황당해서. 네. 이 이름은 굳이 뺄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왜 빼셨을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날이 더운가 봅니다. 네. 예, 날이 더워서. 독도를 살렸으니까 네. 독립 영웅들 이름은 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의 경우 그동안 구설이 굉장히 많았고 이분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확신범입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그 광복회의 원로들이 네. 퇴장을 하는데 네. 그 뒤통수에 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직자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부적절했다. 언사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저는 이제 후쿠시마 뭐 그다음에 두 번째 강제징용, 세 네. 번째 사도광산, 지금 네 번째 이제 독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로 다 연결돼 있다 보는데 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장관이 있었을 때 이게 공교로운지 모르겠는데 독도 관련된 우리가 훈련을 네. 연 두 번씩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번을 비공개로 했어요. 올해는 계획조차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지금 우리가 그 독도 관련된 게시물이 다 있는데 네. 그거 지금 6개가 있는데 지금 3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지금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은밀하게 이미 저는 일본의 이 대사관이 한국 정부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넣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녀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채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대사관이 우리 정부에 민원을 넣고 있고 그 민원에 우리가 반응을 좀 해주는 거다. 왜 없앱니까?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 도대체 왜 안 하는지, 왜 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독도 훈련. 예. 네. 왜 하필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예산 부족 아니었을까? 독도 주변에서 세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서 5일기를 단 일본 해군이 와서 한미일이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연습을 따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 가짜 뉴스로 갈까요? 아니요, 가짜뉴스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건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정이 일어나요. 네. 일어나는데 그럼 왜 그럴까? 네. 이거를 한 번 더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홍범도, 김좌진, 김구 선생이 빠져 있다. 네. 아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빠졌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은 고려 공산당 입당. 지난번에 흉상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의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군의 정신 교재에 고려 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그때 고려 공산당이 정말로 공산주의자여서 갔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가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저도 어떤 식으로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합의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야 어떻게 홍범도를 빼? 독립운동 부정하는 거야? 누구의 군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국군을 위한 정신교제에 있어서의 거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 홍범도 장군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점을 강조할 수도 있는 상황 이 두 개를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좌진은요? 맞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좌진 장군도 네. 이게 자꾸 얘기가 가는데 당시에 독립운동 했었던 북한도 위주의 위에 갔을 때는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때 당시 그랬을 수 본령이기 있죠. 네네네.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런 역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독립운동 관점으로 먼저 보느냐 아니면 그래도 그거 걸러야 된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국군의 뿌리를 어디로 볼 것이냐. 독립운동과 그리고 광복군을 우리 현재 국군의 뿌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본 육사, 만주 육사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의 뿌리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냐. 이 차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 국군은 독립군,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한 분들을 우리의 역사로 품어야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좌익도 있을 수 있고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시각에서 봐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므로 이분들은 다 빼자라고 하면 반쪽의 역사를 갖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협한 거예요. 좋아요.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은 일본 육사 출신 이 말에도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한 시절은 20년대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40년대 이후에 몇몇 분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투가 있었냐 여부도 봐야 되는 오류라고 하지 거고요. 마시고 견해차라고 하시죠. 아니 오류예요. 역사적으로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점이 달라요. 10년, 15년, 20년 차이가 나요.
전투가 있었느냐? 그때 20년대 활동하던 분들이 중국 팔로곤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서 일본군과 교전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만주에서 일본 육사 나와가지고 일본군 만주군 소속으로 해서 독립군을 때려잡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거는 간단하게 너무 감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네. 그거는 저랑 나중에 얘기하시죠. 역사 문제는 한번 저희가 나중에 네. 시간을 내서 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만들어 다뤄보도록 봐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네. 법사위에서 좀 험한 표현들이 많이 오갔죠? 네, 네. 전현희 의원이 한 그 김건희 살인자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 대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민주당도 전현희 의원과 설전을 벌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 제명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네. 송석준, 전현희 두 사람이 지금 제명 추진을 서로 상대당에서 하겠다. 네, 네. 일단은 뭐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고 당연히 판단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네. 전직 그 권익위원장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남다른 그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흥분하신 상태에서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시간을 되돌리면 전현희 의원도 그 발언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이런 단어가 국회 안에서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제거돼야 된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하여튼 좀 단어 자체는 너무 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여든 야든 그건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서도 그런 방식의 발언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권익위가 나서 가지고 본인 스스로들이 해야 되는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탄생된 권익인데 네. 그 철학과 가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권익위가 완전히 이제 쑥대밭되는 상황으로 간 거고요.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권익위가 내는 어떤 판단에 대해서 과연 신뢰감이 있겠느냐, 국가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 존폐의 문제까지 가 있는 거라고 저는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자괴감을 느꼈던 이 안 좋은 이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네. 그것에 대한 울분을 이제 토하는 그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실은 저는 여당에서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징계 뭐 제명 서로가 이제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회의도 안 열릴 거고 3분의 2 이상 또 통과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또 안 되게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네. 공방전으로 그냥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마 그 전현희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사안의 본질이 결국은 명품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이 희한한 결론, 그 과정에서 김 국장이란 분이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몹시 시달렸다라고 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부위원장이란 분은 뭐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의 표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사받아야 되고요. 유철한 위원장인가요? 이분은 그 김 국장이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어서 그렇게 시달릴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분이. 수뇌부와 생각이 다르다. 네. 이게 그분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는가 이런 점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굉장히 하여튼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험한 발언이 어제 또 여당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정치 공방으로 아마 이거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여기도 계속해서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안창호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 한 강의에서 차별금지법은 특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지난 6월 펴낸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요거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인식이나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네. 국가인권위원장 타이틀을 가진 분으로는 진짜 센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권위기하고 인권위가 이제 다르잖아요. 인권위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여기에 관련된 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콕 집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련한 이제 시각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네네. 뭐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건 없는데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에서 굉장히 여기는 잘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교회 종교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동성애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본인이 이제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저서를 통해서 밝힌 거고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저를 괴롭힐 거다. 근데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분은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네, 아마 좀 신념이에요. 있으신 것 이거는 같더라고요. 이분의 아니, 오래된 신념이 있는지 이제 때문에. 봐야죠. 이제 예. 아니, 한번 질문을 잘 재판 해주시고 다닐 때도 청문회에서 이런 거는 윤 대변인께서 아마 예, 대통령이 이분의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명을 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보자로 내는 건 부적절한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논평을 내주시면 저희가 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다른 측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뭐 인사나 이런 것에 아주 부합되는 인물인 거예요. 뭐냐면 어떤 측면일까요? 여가부 해체를 주장하는 여가부 장관 임명하시고 삼성 노조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했던 이 판결을 또 비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시고 방송통신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방통위원장 임명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적이다. 네, 일관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꾸밈이 없구나 정말 숨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같은 관점에서 이분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다 이제 부정하고 이런 국민권익위원장 이거를 아니 저 인권위원장을 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관성은 인정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처가 그럼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국민 인권을 과연 지키고자 하시는 것인지 인권을 형해화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자유를 강조하면서 과연 이 인권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인권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나 기관의 이름과 정반대 인사들만 지금 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판단하신다는 네, 거죠. 정반대까지는 아니고요. 뭐 90%?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청문회를 해야죠. 말도 못하게 하고 윽박지르고 나가서 손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청문회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입틀만 하지 마시고 얘기 충분히 들어주시고 네. 고성 지르지 마시고 중간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청문회 하시면은 이분이 진짜 준비할 게 많을 거예요. 제발 그런 청문회를 해 주십사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동학 철회 안할 위원 것 같습니다. 방금 아니, 청문회는 해야지 예, 일단. 이동학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지 오웰의 1984와 네. 윤석열의 2024라는 한겨레 오늘 칼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직장을 너무 저는 네. 이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네. 헌법 재판관을 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때 유일한 검사 출신이었던 걸로 예. 저는 기억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의견을 표명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제가 헌재에 있을 때 헌재 재판관을 할 때도 그때도 예. 간통죄 굉장히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그렇고 판결로만 예.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 분이 인권위원장을 맡는다. 이분을 지명하기 전에 세계 인권기구에서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인권위원장을 제대로 된 분을 세워달라. 네. 아마 이분이 인사청문회 오고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드러나든 간에 윤 대통령은 결국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네, 아마 인사청문회가 또 굉장히 이슈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재판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업 2세의 그러니까 미성년 성매매했던 그 네. 기업 2세 변호한 이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청문회에서 아마 얘기가 좀 더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연금 못 다뤘네요. 아, 연금.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아, 입장 근데 이거 지금 입장 하나씩 들어볼 이슈가 나왔는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그 최상병 특검 한동훈 난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 제보 공작 의혹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지금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이제 진행을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안이 도저히 나온다. 못 참겠는 거죠. 아, 해야 이제는 됩니다. 내야 한동훈 된다. 대표님 응원드리고요. 제발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윤석열 정부에는 고무줄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라. 아프다고?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더 세게 돌아온다. 네. 공주를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질지 다시 그럼 돌아올지. 딴 쪽이 아프지. 네. 자기도 아프고. 자, 오늘 아주 뜨겁게 또 세 분이 해주셨는데 역시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앉혀드리니까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포지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